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하안검 재수술이 되겠는데요. 이 하안검 수술을 한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제가 따로 이제 유형을 나눠서 정리를 해놨고 한데, 일단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안검 수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살성이 안 좋아서 켈로이드 체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흉터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수축하면서 눈이 살짝 뒤집히는 이런 안검 외반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첫 수술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재수술로 넘어가게 되면 한 번 건드렸던 부위, 그러니까 흉터가 이미 한 번 있는 부위를 한 번 더 건드리는 거잖아요. 살이라는 것은 건드릴수록 사실 흉터는 더 딱딱해지고 더 수축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수술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안검 외반의 좀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첫 수술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서 해야만 하고요. 다만 이제 재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는 적어도 켈로이드 체질은 아니신 거니까, 첫 수술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흉터 반응, 켈로이드성 그런 흉터,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피부 자르는 양이라든지 골막 고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효과는 내되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안검 외반은 예방하는 이제 그런 재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뭐 본인이 좀 불만족스럽건 무슨 문제가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안검 외반이라는 문제 때문에 재수술을 제가 이제 좀 어렵겠습니다, 이거는 재수술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답을 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 수술 이후에 이미 약간 외반이 약간이라도 오신 분에 있어서는 그 밑에 쪽에 뭐 피부가 아쉽다든지 눈물거랑이 남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하안검 재수술을 하기는 좀 힘들고, 지방 재배치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라리 눈 안쪽으로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죠. 그럼 제가 이제 하안검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 하게 되는 그런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안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요.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되겠는데, 지방 재배치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눈 밑에 쪽에 있는 눈물 고랑이 이제 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뭐 제일 흔한 경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병원, 의원 같은 데서 하안검 수술을 굉장히 싸게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자체를 하질 않아요. 피부만 잘라서 버리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꼬매면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거든요. 피부가 팽팽해지고 그 다음에 좀 부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한 1년까지는 뭐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깊이 있는 안화지방을 처리하는 작업, 재배치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눈물고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굉장히 하안검 수술, 첫 수술을 하실 때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되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꼭 같이 하는지, 근육 골막 고정을 꼭 같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혹해서 이렇게 첫 수술을,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만 전문의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 나이 많은 선생님 또는 수술을 좀 대충 하는, 빨리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당장에 그냥 눈에 보이는 효과만 좀 내드리면 된다, 나중에 뭐 다시 재발하는 거는 뭐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봐도 지방 재배치가 안 된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 과정을 다시 하는 하안검 재수술을 하기도 하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처진 피부가 남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사실 첫 수술 때 이제 의사가 좀 너무 조심한 경우일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안검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눈이 이렇게 뒤집히는 안검 외반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절한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뭐 좀 겁이 많은 의사라거나 좀 소극적인 의사 또는 보수적인 의사는 피부 자르는 양을 굉장히 적게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하안검 수술을 하고 흉터는 남았는데 처진 피부가 남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그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안 한 경우하고도 중복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아무튼 이런 경우는 수술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진 피부를 좀 더 절제하면서 하안검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흉터가 눈에서 멀리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제 절개선도 눈꺼풀 바로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좀 더 밑에다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검일반이랑 좀 연결된 얘기인데, 흉터 측면에서는 위쪽으로 가까이 붙이는 게 사실 흉터가 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첫 수술인데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분인데 이제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보셔서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여기를 첫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절개선을 위쪽에 붙여서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 나타나 버리면 흉터가 더 눈꺼풀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밑에다가 째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그거 아니어도 이제 뭐 그냥 속눈썹이 귀찮아서 또는 속눈썹이 잘릴까봐 그런 문제 때문에도 좀 떨어져서, 속눈썹 있는 부위와 한 2, 3mm 떨어져서 한참 밑에다가 절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수술 결과가 이제 흉터가 눈에 잘 띄는 문제가 있죠. 켈로이드 체질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흉터가 멀리 있는 경우는 그거를 이제 보기 싫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런 각각의 경우들, 케이스들을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재수술이 필요했고 재수술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남자분이신데 하안검 수술을 한번 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밑에 이제 눈물꼬랑 있죠. 눈물꼬랑이 그냥 거의 그대로 있죠. 수술 직후에는 뭐 붓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잠깐은 좋아져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1년 정도만 지나도 다시 이 눈물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눈밑 지방 재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피부 절제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다시 제대로 하는 재수술을 해드렸고, 그랬을 때 이 밑에 큰 주름,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 보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남자분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하안검 수술을 하셨다는데 잔주름도 조금 남아있고 맨 밑에 이 큰 눈물코랑 이게 전혀 안 없어졌죠.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들어가 보면 진짜로 그 지방을 안 건드린 게 딱 티가 나요. 지방을 좀 건드렸으면, 사실 지방에 열을 한번 가하면은 지방이 좀 오그라들어 있고 사실 잘 박리가 안 되고 유착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열어보면 첫 수술 하신 분하고 똑같이 아무런 지방이 굉장히 프레쉬하게 탱글탱글 멀쩡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치를 전혀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도 제가 다시 들어가서 재배치를 해서 재수술을 해드렸더니 수술 후에 큰 고랑이 없어지면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죠. 다음 분은 이제 중년 여성분인데 하안검 수술을 하셨다는데, 이분은 눈물꼬랑은 그래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 잔주름들이 많이 남았죠. 이 잔주름들은 이제 피부 절제량이 좀 적었다, 피부 여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재수술을 통해서 다시 좀 팽팽하게 잔주름이 없어지게끔 재수술을 해드린 그런 분도 계시고요. 다음 분은 이제 하안검 수술 하셨는데 밑에 이제 처진 피부가 좀 남아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잔주름도 좀 남아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너무 안전하게 하안검 수술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좀 더 팽팽하게 되길 원하신다, 재수술을 원하신다고 해서 제가 피부 절제를 좀 더 해드리고 지방 재배치도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서 좀 더 가능하면 더 해서 하안검 재수술을 했고,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잔주름에서 중요한 거는 그 근육 골막 구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거쳐야 피부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근육층까지 같이 당겨져서 피부와 함께 가쪽 골막에 고정을 해서 좀 팽팽하게 하는 효과, 그런 효과도 내는 거죠. 그래서 피부 절제만으로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골반 고정까지 같이 해야 눈은 뒤집히지 않으면서 눈은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마지막 케이스가 그 흉터가 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밑에 그 하안검 예전 첫 수술의 흉터가 눈의 어떤 마진에서부터 한 3mm, 4mm 밑에 존재하죠. 좀 약간 돌출형 또는 외반형의 눈이기 때문에 뭐 조심하느라고 더 외반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환자분은 이거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너 눈에 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없앨 수 없겠느냐라고 하셔서 재수술을 원하셨고, 제가 새로 짠 위쪽 흉터와 그 다음에 아래쪽 흉터 사이 피부를 딱 제거하면은 하안검 효과도 나면서 흉터 성형 효과도 나면서 예전 흉터가 없어지면서 하안검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재수술을 해서 흉터를 위쪽으로 바꿔드린 거죠. 흉터도 좀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하안검 효과도 더 내고. 그래서 수술을 보시면은 이제 흉터가 이렇게 남아야 사실 눈에 잘 안 띄고, 그 눈의 경계 그리고 속눈썹의 경계와 흉터가 거의 일치해야만 하안검 흉터가 눈에 잘 안 띄게 되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하안검 재수술을 이런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하안검 재수술로 해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피부 여분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하안검 재수술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수술이긴 해요.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안검 일반의 위험성이 첫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피부 여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경우,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이 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랫 눈꺼풀에 탄력이 좀 있는 경우라고 하죠. 그래서 아랫 눈꺼풀이 막 이렇게 좀 떠 있거나 뒤집혀 있는 분들은 재수술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고,
결과가 아쉽더라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분들처럼 뭐 눈물고랑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 처짐이 확실히 남았다든지 아니면 흉터가 멀리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켈로디 체질만 아니시라면 아닌 걸로 이제 첫 수술 이후에 그거는 판명이 난 거니까 얼마든지 재수술로 개선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